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주말의 시작 토요일입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지난밤 비트코인의 가격이 소폭 회복하면서 6만 달러를 향한 도전이 다시금 시작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1.31% 상승한 59,200달러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는 0.7% 하락한 2,590달러대, BNB가 0.18% 상승, 솔라나가 3.62% 하락, XRP가 0.40% 하락한 0.56달러대에 나타내고 있는데요. 상단에 비트코인 더미넌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더미넌스의 경우는 56.3%, 이더리움 더미넌스는 15.1%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현재 금값이 올해 20% 이상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투자자들은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현재 금값의 경우는 온스당 2,500달러를 처음으로 돌파하였습니다. 이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 페드가 금리 인하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의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금 선물에 대한 투기성 매수 포지션이 거의 4년 만에 최고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이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동의 확전 우려가 안전자산인 금의 가격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이 되게 됩니다. 이에 대한민국의 국민연금이 가상자산에 대한 간접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물론 국민연금이 이 비트코인을 직접 매수해서 투자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트코인 관련주를 매수하고 있는 거죠. 이 국민연금은 미국 주식 직접 투자 포트폴리오에 코인베이스와 이 마이크로스트래티지를 담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분기 국민연금의 증권 보유 현황 공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마이크로스트래티지에 24만 5천 주를 신규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미 2023년 3분기 국민연금은 코인베이스 주식에 28만 2천 주를 추가 매수하며 비트코인에 대한 간접 투자를 시작한 바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이번 포트폴리오 공개는 근데 생각해보면 좀 의아합니다. 이 시기적으로 버크셔에서 웨이가 애플 주식을 50%나 정리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지난 2분기 상황이기 때문인데, 이 워렌 버핏이 비트코인에 투자한다면 좋겠지만 그의 살아생전에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너무 비관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히려 국민연금은 비트코인 관련 투자를 늘린 겁니다. 이 국민연금의 규모와 신중함을 고려한다면 비트코인 투자 비중 증가는 주목할 만합니다. 특히나 그 시기가 2024년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 2024년 상반기에는 이 반감기가 있었고, 이 앞선 2월에는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도 있었죠. 이 당장 단기적으로 가격이 하락이 발생을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국민연금에서 했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개인 투자자들 역시 비트코인에 대한 기대를 가져도 그리 위험한 선택은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서게 됩니다. 이 미국 주식은 하락분을 대부분 메웠고 이제는 오히려 전고점을 돌파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가 생길 정도인데요. 이 반면 크립토는 비트코인이 힘을 쓰지 못하면서 호재가 나와도 코인 가격에 제대로 된 반영을 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8월에 맞은 금융 위기 수준의 하락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불안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다가 큰 폭의 하락이 자산 가격 전반에 또 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불안 말입니다. 이 워렌 버핏이 현금 비중을 점점 늘리는 것은 어쩌면 심리가 주도하는 자산 시장의 가장 큰 악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국민연금 같은 큰 손이 비트코인 비중을 늘리고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시그널입니다. 어차피 버크셔 해서웨이는 코인과는 무관한 투자사 이죠. 이 중요한 것은 기존의 제도권 투자가들이 점점 비트코인과 크립토 전반에 투자를 늘려가는 상황입니다. 이 비트코인 현물 ETF뿐만 아니라 이런 움직임이 많아지면 비트코인 상승에는 매우 큰 호재가 되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와 더불어 비트코인 가격 기준 1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 또 한번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온체인 데이터 기업이죠. 글래스노드에게서 소식이 나왔는데 관련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보게 되면 글래스노드 공동 창업자 비트코인 10만 달러 전망 랠리 촉발 전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분석 플랫폼 글래스노드의 공동 창업자들은 이 비트코인이 2025년까지 1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다라고 합니다. 글래스노드의 공동 창업자 얀 하펠과 얀 알레만의 경우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 X를 통해 내년까지 10만 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다 라는 언급을 하였는데, 그러나 비트코인 위험 지수가 상승하고 있어 랠리를 촉발하기 전에 가격이 더 하락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면서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업체 스위스 블록의 비트코인 위험 지수가 8월 들어 급등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5월 56,500달러까지 하락할 때나 7월 53,500달러에서 반등했을 때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해당 지수가 정점을 찍으면 비트코인이 반등할 수 있기 때문에 지수 상승을 적절한 투자 기회로 삼을 수 있다. 비트코인이 추가 조정을 겪을 경우 이중 바닥 패턴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급을 하게 됩니다. 네, 이와 더불어서 이제 솔라나 관련하여 강세 패턴이 포착됐다라고 하는데요. 이 내용 또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전설적인 트레이더 존 볼린저 솔라나 강세 패턴 포착했다. 투자 기회 좋은 투자 기회 될 것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설적인 트레이더 존 볼린저가 솔라나에 대해 강세 패턴을 발견했다라고 언급을 하게 됩니다. 이 볼린저 밴드를 창안한 애널리스트이죠. 이 존 볼린저가 엑스타컴을 통해 시가총액 기준 최고의 대체 암호화폐 중 하나인 솔라나의 나이스 패턴을 발견했다라고 언급을 하게 되는데, 그는 솔라나가 하단 볼린저 밴드 위에서 유지되고 상승할 경우 좋은 위험 보상 비율의 거래 기회가 될 것이다. 이 또 다른 트레이더인 미스터 크립토의 경우도 비슷한 의견을 게시했는데 거의 모든 이더리움을 솔라나로 전환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유투데이에 따르면 이 솔라나는 최근 밈코인 열풍이 식으면서 네트워크 수요 거래 활동이 크게 감소를 했는데, 매체는 이 솔라나가 다음 상승 모멘텀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다라면서 최근 바네크와 21쉐어스가 비트코인 ETF 제안서를 제출했지만 이러한 상품은 조만간 출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블랙록은 이미 솔라나 ETF를 제안할 가능성을 거부한 바 있다라고 부연 설명하게 됩니다. 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면서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금리가 초저금리 시대가 됐었죠. 앞으로 금리가 오를 일은 없을 거라는 식으로 언론이 말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나 일본이나 미국의 사례를 들면 선진국들은 다 저금리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많았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다들 믿었습니다. 이때 크게 이슈가 됐던 것이 바로 부동산이었습니다. 당시에도 부동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내 집 마련, 그 중에서도 핵심인 아파트를 사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빚을 냈습니다. 이때 한국의 소위 경제 전문가들, 미래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부동산 위기론을 주장했는데, 이 금리가 앞으로 오르게 되면 빚내서 부동산 산 사람들은 다 망한다라는 식의 악담을 퍼부었던 겁니다. 그리고 2010년대 후반으로 오면서 부동산 가격이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이 정부가 아무리 후속 대책을 내도 아파트 가격이 올랐죠. 이 전문가들의 말이 다 맞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이제 관점과 논리 자체는 배워야겠지만 미래를 알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코비드 19이 오면서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고금리 시대가 됐습니다. 심지어 금리 역전이 되면 모든 돈이 미국으로 다 빠져나갈 거라던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정말 그런지 여부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전 세계 모든 돈이 미국으로 몰리고 미국 주식만 신났다라는 점은 대부분 인정할 겁니다.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미국이 기준금리가 5.5%이고 이에 비해 다른 나라 금리들이 더 낮은 곳이 많기 때문에 미국으로 돈이 몰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는 사이클을 그리기 때문에 한국이 지금 많이 어렵게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경기가 살아나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화폐 관점에서 봐도 한국은 좀 위기죠. 원화를 들고 있는 것 자체가 위협입니다. 그래서 더 나은 화폐를 들고 있는 편이 낫습니다. 이 달러를 원하는 대로 들고 있다라면 좋겠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인 USDT로 현금을 바꾸든 비트코인을 사는 것으로 화폐의 가치 하락을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USDT보다는 비트코인
비트코인이 확실히 수익률이 훨씬 높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 막연한 희망을 말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 비트코인은 지금 상승 사이클 안에 있습니다. 4년 주기로 움직이는 비트코인은 대폭락장 1년을 반드시 거치는데 그게 2022년이었습니다. 이후 2023년부터 다시 상승을 시작했고 2024년의 반감기를 지났습니다. 이제 사이클로만 봤을 때는 불장이 올 타이밍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비트코인을 매수해 둬야 되는 시기가 맞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현재 파이넥스 거래소를 통해서 퓨처 그리드봇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 진행 시간이 10일하고 17시간 정도 지났는데요. 현재 실제 투자금은 2,500USDT 이제 약 300만 원 정도 되고 그리드 프로핏 이 봇을 이용한 매매 수익의 경우는 10일 만에 6%입니다. 6.4% 160USDT 언리얼라이즈드 프로핏 이 롱 포지션을 통한 수익의 경우는 16% 410달러 이 토탈 프로핏의 경우는 22% 토탈 570달러 정도 수익을 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퓨처 그리드 봇의 경우는 장기 투자를 진행하는 투자자분들에게 자산을 5배 빠르게 불릴 수 있는 중요한 포트폴리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불장 졸업을 위해 자산의 성장을 도모하시는 분들은 꼭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관련 링크들 고정 댓글창에 남겨놓았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다시 시작되는 불장 졸업 한번 같이 해보시죠. 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XRP의 가격적인 분석이 나왔습니다. 내년 1분기 최대 27,000원 돌파가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보게 되면 리플 강세 삼각 패턴 형성했다. 내년 1분기 최대 27,000원 돌파 가능하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이 강세 흐름을 타고 가격 역사상 가장 큰 돌파구가 다가오면서 1달러를 돌파할 수 있을지에 투자자와 분석가들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XRP는 증권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면서 지난달 30%의 랠리를 통해 2023년 7월 이후 월간 기준 최대 수익률을 기록하며 최근 커뮤니티에 관심을 다시 받으며 강세장의 공격적 매수세 유입이 기대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에 암호화폐 분석가 스테비즈 크립토의 경우는 월간 차트 기술적 분석을 토대로 새로운 강세 삼각형 패턴이 형성되고 있다라며 가격 역사상 가장 큰 돌파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언급을 하게 됩니다. 강세 삼각형 패턴은 거래자들이 시장 심리를 측정하고 새로운 트렌드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술적 분석 차트이다. 가격이 좁은 범위에서 거래될 때 형성되며 상향 가격 돌파가 임박했다라는 신호로 보인다라고 언급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익명의 분석가 닥터 프로핏의 경우는 리플이 포물선 랠리를 펼치기 직전인 2017년 패턴과 동일하다. 이제 1달러 선을 훨씬 상회하는 초대형 랠리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고 1분기까지 목표가 1달러를 훨씬 뛰어넘는 가격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XRP가 2017년의 움직임을 반복하고 동일한 피보나치 수준에 도달하면 16달러의 잠재적 최고치를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가장 좋은 경우는 16달러에서 20달러 최악의 경우라 해도 4에서 7달러는 될 것이다 라고 거듭 주장하게 됩니다. 네, 현재 XRP의 경우는 얼마 전 이루어진 이 SEC와의 미등록 증권 소송에서 상당히 유의미한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XRP의 상승 모멘텀, 펀더멘탈 자체가 과거와는 차원이 달라졌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간 보여준 XRP의 가격적인 움직임을 보았을 때 다소 기회비용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움직임을 보여주었지만 이제는 과거와는 완전하게 달라졌다. XRP의 이 모멘텀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2017년 불장의 주인공은 비트코인이었습니다. 2020년, 2021년 불장의 주인공은 이더리움이었죠. 이제 현재 우리가 맞이한 2024, 2025 불장의 주인공은 XRP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포 탐욕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대비 2포인트 하락한 25포인트 기록하면서 익스트림 피어 이 극단적인 공포 단계로 다시금 내려왔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이 비트코인을 처음 투자했을 때는 음모론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철저히 세력에 의해 움직인다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투자 연차가 늘어나면서 생각이 완전히 반대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온체인 데이터로 볼 때 고래들이 거래소로 비트코인을 옮기면 하락의 신호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락은 늘 단기적입니다. 이제 대세로 넘어갈
정도의 변동성이 발생하지는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비트코인 가격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의외로 비트코인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성 개인들입니다. 이들이 돈을 싸고 들어와서 거품을 형성하는 것이야말로 비트코인 가격을 움직이는 매우 중요한 요인입니다. 고래와 개인의 생각이 서로 다르다는 게 이 아이러니입니다. 개미는 자신들이 생각을 하는 것보다 훨씬 힘이 셉니다. 이런 원리는 실제 일상에서도 확연하게 증명이 되는데 일례로 일국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들 수가 있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세력은 누구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정치적 성향이 강한 단체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단체들은 원래부터 부동층으로 이슈와 무관하게 늘 지지하는 세력이 존재합니다. 의외로 대통령을 만드는 힘은 정치 무관심층입니다. 정치에는 무지하지만 투표에는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실제 대통령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모르고 행동하는 사람이 가장 무섭죠. 이런 사람들은 투표할 때 자신의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면서도 대통령을 뽑고 나면 자신이 선택했음에도 마음에 안 든다, 손가락을 자르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이 선거와 투자 이외에도 많은 경우 무지한 사람들에 의해 세상은 움직입니다. 아무리 교육을 해도 이 비율과 원리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이 상승하지 않는 원인은 하락론자들과 상승론자들이 서로 겨루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비트코인에 무지한 사람들이 시장에 들어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승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비트코인에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코인의 미래를 말할 때가 와야 합니다. 4년 사이클을 비트코인의 경우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거의 유일하게 오차 없이 통하는 법칙이기 때문이죠. 이런 4년 사이클이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나 4년마다 발생하는 반감기가 결정적인 이유인데, 하지만 반감기만으로 가격 폭등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코인에 문외한인 사람들이 계좌를 트고 비트코인을 담는데 혈안이 되어야 불장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기관 자금이 상승시키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개인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물밀듯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은 전혀 비트코인 상승장이 아닙니다. 저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번 사이클의 비트코인 목표가가 20에서 30만 불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과거 사이클을 감안하면 전혀 높은 가격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 때문이라도 훨씬 큰 상승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존 투자자들에게는 여전히 기회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아직 상승을 시작도 안 한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재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기 속에 실제적인 투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